22번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우리의 자녀가 그냥 would just behave. 그저 제대로 행동만 하면, 그저 행동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The truth is that 이렇게 등장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를 만드는 그런 경우냐면 통념 비판이 돼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생각하는 게 통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진실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통념과 진실은 서로 뭔가 대조되는 성격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런 패턴이거든. 자, 진실은 뭐냐면 managing our own emotions and actions. 우리의 감정과 행동, 우리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여기서는 our은 부모겠죠. 부모된 입장에서 is what allows us to feel peaceful as parents. 우리가 부모로서 평화롭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런 장치예요. 다시 진실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하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를 편안하다 느끼게 해준다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그쵸? 전형적인 통념 비판이에요. 그냥 애들이 우리 말 잘 들으면 우리는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어. 근데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우리가 평화로울 수 있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we can't control our children. 우리의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어. or the obstacles they will face.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마주하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어. 관계대명사 생략이죠. 그러나 we can always control our own actions. 우리 자신의 행동은 언제나 통제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의 인생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통제해 줄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모로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어. 언제나. parenting, 양육이라고 하죠. 양육은 이거에 관한 게 아니야. 우리 아이가 뭘 하는지에 관한 게 아니야. 의문사고요. but이니까 당연히 앞에 있던 not하고 같이 이어줘야 되겠죠. not의 법비예요. 그리고 about과 about이 지금 연달아 보일 거야. 얘네들을 정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게 보여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하는지에 관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양육에 있어서는 아이가 중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양육에 있어서 핵심은 부모가 그 아이들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거지. 국내 3대 선생님 중 한 분이신 그 어느 그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그 박사께서 애들은 잘못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니겠어요? 문제아들의 대부분은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것도 있어. 그것도 있어. 쌤도 가끔 이제 그 어머님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상담 전화를 하다 보면 딱 그 부모님의 말투나 그런 액션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그것도 같이 보여요. 아, 그래서 애들이 이렇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 어떤 친구가 되게 구김살이 없고 되게 밝고 친구들하고도 되게 사교적으로 잘 지내고 수업도 되게 재밌게 잘 들어. 그런 친구들의 어머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보통 어머님들도 되게 발랄하시고 좋으세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아요.
사춘기라서 가끔 이렇게 막 대들기도 하고 반항하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보이거든. 근데 그런 친구들도 근본 바탕이 어떤지를 그 부모님들하고 대화해보면 알아. 한 번은 이제 어, 그런 모습을 보인 친구를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친 다음에 그 친구의 아버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생겼어요. 아버님하고 통화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그 집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겠지. 되게 호되게 혼난 얘기를 했겠지. 그러고서 어, 그 친구랑 그 친구 아버님이랑 같이 밤중에 나가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동네 산책을 하시면서 그 1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셨더래. 음.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멋진 분이시다. 약간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찾아와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이제 그 액션이나 이런 그런 태도 같은 것들을 다시 봤을 때, 되게 그래, 근본 바탕은 되게 바른 친구였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 친구는 지금 아마 이제 한참 군복무 중인 것 같아요. 이제 군대가 있더라고. 음. 그런 거 보면서 참, 그런 게 되게 많이 좌우하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낍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되게 많았다라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암시를 하는 그런 말이겠죠. 근데 웬만하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싶으니까요. 사실은 most of what we call parenting, 우리가 양육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은 most of what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doesn't take place,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녀석 수동태 안 된다고 이제 여러 번 배우셨겠죠. between a parent and child, 부모 자식 사이에서 양육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부모 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또 나대의 법비죠. 그치? 얘는 이제 전치사구 2개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between 여기서 하나, within에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육은 부모 자식 사이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모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거야. When a storm brews, brews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일어나려 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폭풍우가 일어나려 할 때, 즉 이런 거겠지. 말 그대로 이제 사춘기를 맞이한 이제 자녀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게 되는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겪게 되는 일종의 트러블들 같은 것들일 거예요. 아, 말도 못해. 많이 싸웠거든요. 물론 이제 막 엄청 쌤 같은 경우는 쫄보라서, 쫄보의 하남자 같은 그런 성격이라서 막 엄청 이렇게 막 일탈을 일삼거나 이제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사춘기를 겪게 되면 이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 어, 돌이켜보면 내 동생은 한 번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대들거나 그랬지 않았던 것 같아. 아마 나를 봐서 그랬을 거예요. 나 때문에 눈치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지금은 이제 동생도 30이 넘고, 나도 30이 넘어서, 이제 그냥, 다들, 어, 이제, 그래, 잘해드려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겁니다. 왜 딴소리 자꾸 많이 하지? 시간 없는데? 아무튼. 자, 그럼 폭풍우가 일어나려고 할 때, 부모의 반응은 will, either A or B예요. 그걸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려 하거나, 아니면 진짜 본격적인 스케일의 쓰나미를 유발하거나, 최대치죠. 풀 스케일이니까 최대 규모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동사가 병렬이고요. either A or B에서 되게 상관 접속사 같은 구문이 되게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잘 가라앉히거나 아니면 대판 싸우게 되거나 둘 중 한 가지일 거예요. staying calm, 침착을 유지하는 것은 뭐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침착을 유지하냐면 enough to respond constructively, 건설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to all the childish behavior,
그 모든 아이 같은 행동을 건설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the stormy emotions behind it.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요렇게 나열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아이 같은 행동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폭풍 같은 그 감정 기복, 질풍노도, 그런 감정들, 그 모든 것들에 건설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We grow to. 우리 또한 성장할 것을 요구하게 돼요. 이게 이제 요구하다라는 동사고 뒤에 대절 다음에 우리도 성장해야 함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should를 생략하고 있는 당위성 구문이에요. 뭐 require, suggest, insist, demand 뭐 이런 것들이 있죠. request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성장해야 할 것을 요구한대요. 됐죠? 그래서 요건 이제 grow가 동사 원형인 거. 그냥 뭐 CJ일치나 수일치가 만들어진 동사가 아니라 should가 생략되어 있는 동사 원형이라는 거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콤마가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buttons get pushed to reflect. 어떻게 하도록 버튼이 눌려지는 거냐면 to reflect, not just react. 단지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찰하도록 우리의 버튼이 눌려질 때 그런 성찰의 시간을 those times는 그 말 그대로 이제 반응과 성찰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뭔가 우리를 좀 차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말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알아차릴 거예요. When we lose equilibrium. 여기저리엔 템퍼 같은 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평정심, 평형을 잃을 때 and steer ourselves back on track. 우리가 언제 평정심을 잃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요 스티어는 이 너티스랑 같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평정심을 잃을 때 그걸 알아차릴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다시 궤도에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내면의 성장은 가장 힘든 노력입니다. 양육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존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바로 그것이 부모로서 여러분들을 to become a more peaceful parent one day at a time. 한 번에 하루하루 at a time은 한 번에 정도 되시면 보시면 됩니다. 하루하루 좀 더 평안한 부모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내면의 성장이 바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더 평안한 부모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양육의 핵심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에게 있고 그쵸? 부모에게 있고 그 부모가 내적 성장을 통해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